자, 선생님들 이번에는 저희 반 학생들 작품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에듀테크를 새로 배우실 때 바로 사용법을 배우시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부터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수를 들으실 때는 저 선생님네 학교 학생 반 아이들은 어떤 수업을 했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연수를 할 때 이렇게 학생들 결과물들을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거든요. 자, 지금부터 공쌤반 학생들 자랑 타임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저희 반 학생들 작품을 살펴보실 때 제가 이제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나열해 놨거든요. 근데 번호 순으로 보니까 그냥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뭐 그것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제가 유목화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유목화 해보니까 각 제목들을 4가지의 그룹으로 주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나의 진로에 관한 꿈과 관련된 웹툰들이 있습니다. 제목들을 보시면 나의 꿈, 약품연구소, 스트리머, 파쿠르의 우정.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목화 그룹은 환경 수업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반이 환경 프로젝트 수업을 해서 이 3명의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목을 살펴보면 환경 보호의 물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 이야기.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구생물 소금쟁이 편입니다. 뭐 두 번째, 세 번째가 너무 좀 다르죠. 두 번째는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다면 세 번째는 엄청 세부적이잖아요. 네. 요것들을 선생님들과 한번 다 나누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와 관련된 일상입니다. 과학 수업, 학교 시간, 우린 열쇠고리, 학교 이야기, 지루한 일상, 학교 앞 카페, 이렇게 학교와 관련된 일상을 다룬 웹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전래동화인데요. 선생님들 내용을 보시면 토끼와 거북이, 콩쥐와 팥쥐, 흥부와 놀부 구걸하는 장면, 그 다음에 흥부와 놀부의 박타는 장면, 별주부전의 변형입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제목으로 작품들을 한번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사실 그 학생들의 그 주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1시간 내내 선생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 수업들을 참고로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주제를 정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주제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힌트를 선생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환경 웹툰입니다. 자료에서 보이듯이 환경 웹툰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땅의 오염, 물의 오염, 토지 오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 넘어서서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전자쓰레기, 핸드폰이나 가전제품과 같은 전자제품을 그 사용 기한이 많이 남았고 고장이 나지 않았음에도 버려지는 그런 것들을 전자쓰레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와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고 영상을 확인한 뒤에 전자쓰레기에 관한 환경 웹툰을 만들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주제가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에 관한,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 범람하게 많이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그 조절을 하고 또 이렇게 에코백과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에 관한 환경 웹툰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슬로우 패션이라고 해서요. 요즘은 이제 유행 따라 우리 옷을 바꾸고 또 찢어지거나 훼손되지 않았음에도 예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이렇게 버리고 새로 사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반하는, 패스트 패션에 반하는 슬로우 패션에 관한 환경 웹툰 주제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로는요, 역할극 웹툰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내용들을 가져오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설거지나 빨래, 청소, 음식 준비 이런 건 모든 집안일이 막 쌓여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가족이나 이제 식구들끼리 놓이는 그런 갈등 상황, 그런 걸 제시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재밌어 합니다. 가장 아끼는 내 새 옷을 언니가 또는 형이 내일 입고 싶다고 말하는 상황.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요건 정말 열광적입니다. 학생들이. 지금 컴퓨터를 해야 됩니다. 숙제도 해야 되고 알림장도 확인해야 되는데 동생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반대 상황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학생들에게 주신다면 학생들이 내용을 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미 웹툰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살아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취미 생활을 소개하는 웹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집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살아서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 웹툰, 그 다음 일상의 웹툰, 취미 웹툰과 같은 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주제 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또 이렇게 함께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그러시면 이제 마지막 필살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래동화입니다. 네. 전래동화는 아이들이 익히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본 동화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쉬워하는데요. 홍길동전이나 홍쥐와 팥쥐, 그 다음에 별주부전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제시해주면 저희 반 학생들처럼 그 모든 장면을 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억에 남는 장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면을 위주로 웹툰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좀 충분히 되겠죠, 선생님? 자, 함께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학생들의 내용인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보물과 같이 여기는 건데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이 공유하는 공유 게시판입니다. 이거 여기에 들어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보도를 열어보면 자, 우리 학생들이 올려놓은 작품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지만 그 중에 일단 과학 수업이라는 수업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부족한 목소리지만 제가 성대모사도 조금 하겠습니다. 이거 비밀이다. 나 10점. 너랑 같이 공부하면 안 돼? 그래? 우리 스터디 카페에서 3시 반에 모이자. 3시간 뒤. 알고 보면 과학은 쉬워. 외우기만 하면 끝이잖아. 하지만 난 그 외우는 것도 너무 힘들지. 벌써 다 왔네? 그럼 이따 만나. 2시간 뒤. 약속 시간 거의 다 됐네? 교과서 챙기고 나가야겠다. 너 뭐해? 빨리 와. 나 지금 스터디 카페 앞이야. 알겠어? 왜 그렇게 힘들어해? 그거야 너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지. 다시 설명해 줄게. 오늘은 2단원 날씨와 생활, 우리 생활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잘 따라와. 이렇게 하고 1탄이 끝납니다, 선생님. 물론 이제 어른의 선생님들의 높은 수준의 웹툰 연재의 그런 수준을 보면 이제 한참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학생이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이 학생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과학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웹툰에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배운 지 얼마나 됐는지 이 학생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이 내용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수많은 그 단원 중에 2단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연재를 하고 나서 친구들이 이제 그 댓글들을 막 달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상에 대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따가 또 같이 함께 살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탄이 있습니다. 2탄을 또 같이 볼게요. 지금 이제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이제 설명하는 그거 정도까지
스토리가 진행이 됐거든요. 자, 2탄 보시겠습니다. 완전 다음 시험은 올백 맞을 것 같은데? 어때? 이해가 좀 가? 제발 만점 맞길 바라며. 이제 가자. 나 바로 집에 갔다가 학원 가야 돼. 우리 애들은 참 바빠요, 그죠? 공부하다가 또 학원도 가야 됩니다. 자, 무슨 수능 전문 대성 스터디 이런 배경이 나왔네요. 나 오늘 친구랑 약속 잡아서 같이 못 가. 빠이, 빠이염. 빠이는 아이들의 그 실제로 하는 인사말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이런 텍스트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나 어제 집 들렸다가 바로 학원 갔는데 과학 100점 맞았다? 굿굿 잘했는데 네. 학원에서 100점 맞았나 봐요. 학교에서 요새 시험 안 치는데 그죠? 자, 그럼 수요일마다 너네 집 가서 열심히 공부할게. 연속으로 만점 맞고 싶으면 매주 수요일 날 우리 집 고고. 바야흐로 2년 뒤. 네, 정말 전개가 빠르죠? 네. 2년 뒤 어떻게 됐을까요? 와, 날씨 전문가 온다. 아는 자의 여유, 스웩.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김툰수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과학 영역 1등을 차지했으며 어른이 되어 기상캐스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학생이 사실은 이제 그 기상캐스터가 꿈은 아니고 그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친구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가르치면서 그런 보람을 표현하고 또 자기가 배웠던 과학 수업의 내용들을 여기에다 잘 담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스럽게 봤나요? 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은 어떤 컨텐츠만 있으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투닝이라는 에듀테크가 학생들이 그 정말 넣고 싶은 그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부가적인 것들, 물론 이제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웹툰 속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적인 거 아니면은 등장인물의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그 친구의 모습이라든지 고민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는 에듀테크거든요. 이제 정말 사용법이 점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네. 자, 이제 그러면 학생의 작품을 봤으니까 그러면 그 작품을 본 다른 친구들의 호응도 한번 봐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트 표시가 24개나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저희 반은 18명인데 24개나 있어요. 아마 재접속을 한 게 아닐까. 어찌나 똑똑한지. 네. 저도 하트 한번 눌러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신기하고 재밌어. 실제로 배우는 과학에 대한 이야기라서 더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 어려운 걸 재미있게 표현한 게 정말 재미있어. 저는 사실 이거 웹툰 처음에 받았을 때 애들이 좋아할까, 이 친구만 좋아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폭발적이었어요. 왜냐면 18명 중에 11명이 봤으니까 정말 많이 본 거잖아요. 좀 더 보겠습니다. 실감나고 재미있게 만들었어. 오, 이게 답니다. 오, 이 친구 원래 평소에 말이 없거든요. 잘 만들었다. 학교 이야기라 재미있어.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랑 비슷해서 공감을 하면서 봤어. 그 다음에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선생님, 제가 이거 보면서 거의 울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담고 싶었던 수업이었어요. 학생들은 앞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한국 웹툰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정말 소재가 다양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마음껏 펼칠 수 있는데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교사의 일상을 제일 잘 만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바로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학생들의 삶을 누가 제일 표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죠. 학생들만 아는 그 표현, 그 공감, 그 분위기를 학생들이 표현했을 때 다른 학생들이 거기서 호응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진정한 배움과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자, 다음 친구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형님, 밥 주세요. 그래, 줄게. 끝입니다. 한 장면이에요, 선생님. 다른 친구 20페이지, 30페이지 할 때 이 친구 딱 한 페이지밖에 못했어요. 사실 이 친구는 저희 반의 부분통합 대상인 친구거든요. 물론 이제 동반 수업도 가야 되고 왔다 갔다 바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굉장히 조용한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 도움 많이 받는데 기본적으로 또 이 컴퓨터 만지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도움반 수업을 안 가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흥부와 놀부전에 형님께, 동생이 형님께 밥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형님과 아우처럼 좀 많이 닮아 있어요. 그쵸? 이게 비법을 제가 또 이따가 사용법에서 밝혀드릴 텐데요. 이 친구의 얼굴을 찍었습니다. 2번 찍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이 친구 작품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많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페이지라도 페이지의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어떤 장면을 여기에 담고 싶었는지, 그 흥부전에서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기술적인 도움이야 옆에 짝꿍이 좀 도와줬겠죠. 네, 제가 지켜봤는데 이거 한 장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타자를 독수리로 치거든요, 일단. 그리고 자판을 몰라요. 독수리와 또 자판을 모르는 친구는 또 레벨이 다르잖아요. 자판을 글의 줄게를 기역, 리을, 에를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 친구가 결국엔 하긴 했다는 거죠. 네, 대신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 한 장면에 더 큰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평소에 영상도 많이 보고 그다음 또 디테일한 그런 어떤 과학 지식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친구인데 또 한편들은 굉장히 귀찮아하는 친구예요. 뭐든지 다. 그래서 좀 똘똘한데 귀찮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좋아하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 중에 하나는 게으른 천재다. 저는 이 친구가 약간 그런 쪽에 속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알아볼 생물은 소금쟁이다. 워터 스트라이더스. 예, 맞는지 모르겠네요. 벌써 이 사진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 친구 작품을 보면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아, 외부 사진들, 내가 다운받은 사진도 여기에 넣을 수 있구나. 그쵸? 이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선생님, 여기에 있는 요소 말고 제가 넣고 싶은 사진 넣을 수 있어요? 그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사용법을. 사용법을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면 재미가 없어요. 선생님, 학생들이랑도 새로운 에듀테크 하실 때 밀당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특별한 거, 이렇게 한두 개씩만 알려주시고 애들이 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어 갈 때마다 뭔가 이렇게 부딪힐 거예요.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라고 궁금해할 때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스캐폴딩인 그런 발문을 던져주실 때 아이들이 하고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 기억이 더 오래 남잖아요. 예. 그래서 이 친구도 아마 저희 반에서 가장 먼저 다른 사진을 도입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친구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뒤에 배경도 바다 배경처럼 넣었는데 사실은 물입니다, 선생님. 흔히 볼 수 있는 곤충이니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소금쟁이의 가장 큰 특징은 물 위에 뜰 수 있다는 것이다. 다리에 있는 잔털이 공기방울을 만들어 물 위에 뜰 수 있다. 잔털에는 기름을 분비하는 특성도 있다고 한다. 선생님, 얘는 제가 이제 이런 수업할 때 특히나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 백과사전이나 어려운 그 시사 용어들이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긁어오는 친구들 많잖아요. 사회 수업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 반은 꼭 자기가 아는 말로 바꾸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아는 말이 없으면 다 지우라고 해요.
그 모든 내용을 담지 않아도 내가 이해한 내용만 거기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부족하면 다른 친구나 선생님이 도와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무작정 긁어오는 자료는 제가 이렇게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적은 이 내용을 다른 친구들이 보잖아요. 제가 감상도 항상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상할 때 다른 친구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걸어 다니는 모습이 몇몇 사람에게는 인상 깊었는지,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는 신이야 라고 해서 해외에서는 예수벌레, 지저스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은 아닌지라 다리가 아닌 몸부터 물에 닿으면 얄짤없이 빠지게 된다. 네, 애들이 참 좋아하겠죠? 네. 왜냐하면 구독자층이 친구들이니까요. 네. 소금쟁이의 프로포즈는 도망 못 가게 수컷이 암컷 위에 올라타고 특수한 물결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이 물결을 포식자가 감지하여 사귀거나 죽는 운명을 만든다. 즉 소금쟁이는 구애의 방법이 협박이라는 것. 죽을래? 아니면 나랑 사귈래? 거의 무슨 드라마 대사 같죠? 굉장히 오래됐지만 아시는 선생님은 아마 저랑 세대가 비슷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소금쟁이 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훈훈한 결말을 하고 끝을 맺었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 알던 교과 시간에는 내보일 수 없었던 발표할 수 없었던 내용을 이런 웹툰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게 됐고 또 이것을 읽은 친구들이 또 반응들이 또 열떴겠죠. 제가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반응이 21개입니다. 21개. 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반 18명이에요. 네, 21개가 생겼어요. 자, 같이 볼게요. 과학 지식도 주지만 재미도 있었습니다. 소금쟁이를 알려주면서 웃기기까지 해서 재미있었어. 너무 엔딩이 이상한데 재미있다. 엔딩이 웃긴데 재밌어. 네. 다양한 생물이 있구나. 이거였어요, 사실은. 이 친구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정말 신기한 생물이고 그 다음 또 특이한 특징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대요. 와, 예수님. 네, 별명이겠죠. 마지막이 재밌고 잘 만든 것 같아. 너무 재미있다. 예수벌레라니. 지식이 쌓였어. 네, 이거. 네, 이 친구의 의도였습니다. 자, 생각보다 정말 재밌고 또 열띤 반응들을 보여줘서 저도 참 이거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의 작품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투닝의 사용법을 선생님들과 나눌 건데요. 그냥 일반적인 거 말고 투닝만의 독특한 차이점을 설명드릴 거예요. 꼭 보시길 선생님 추천드립니다.